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교부세 등 지방 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세입 증대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의정부시 우정임 세입관리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세정과 세입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네, 의정부시가 세입 증대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이 조직은 이제 부서에서 저희 세입 수입 징수 분야가 저희 팀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세입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서요. 부서의 관심도도 높이고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올해 새로 조직하게 된 세입 증대 네트워크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세입 증대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인가요? 이제 저희 세입증대 네트워크 조직은 성과 관리와 제도 정비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성과 관리 분야는 비슷한 성격의 예산 과목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 분야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사용료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현실화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감면 규정도 정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정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기업경제과나 체육과 도시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대략 한 31개의 세외 수입 담당 부서하고 저희 세입관리팀 실무자와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부서 실무자끼리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니까 기존 계층 구조보다 더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쌍방향식으로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게 돼서 유연한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공유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 이번 협약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경제난으로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보태진다면 전년보다 더 지금 높게 잡아둔 세입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재정난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우정임 세입관리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신서면 답곡리산 186번지 일원을 종합장사시설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15일 제7차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주민 동의율과 자문위원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군은 장사시설 사업 부지가 국립연천현충원과도 가까워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장사시설은 오는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지역체육 활성화, 남북부 스포츠 균형 발전, 북부지역 체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5월 내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부지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추진하고 북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부대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재난관리물품, 간이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에서 26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다 의석이 걸린 곳, 바로 수도권이었죠.
이렇다 보니 다음 달 말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당선인들의 입지가 눈에 띕니다. 숫자로 미리 본 22대 국회의 모습, 이세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숫자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는 122석입니다. 네, 122석이라면 의석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국회 전체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비례의석수를 제외한 지역구 의석수는 254석이고요. 그렇다면 122석은 어떤 의석수일까요? 바로 이번 총선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구 당선인 25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승리가 총선 승리를 좌우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22석 중 102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혁신당 한 석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단 19석만 국민의힘에 내준 겁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더 와닿네요. 두 번째 숫자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41명입니다. 네, 41명. 이번엔 사람 수군요. 네, 22대 국회 당선자 중 초선은 131명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15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다소 줄어든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당선인이 41명입니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7명인데요. 민주당에선 초선 당선인 상당수가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보더라도 인천 부평갑의 언론인 출신 노종면 당선인, 또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경기 의정부을 이재강 당선인이 있고요. 서울 은평을의 김우영 당선인, 또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당선인, 부천 병의 이건태 당선인도 그렇습니다. 또 영입인재의 부평을 박선원 당선인, 또 의정부 갑 박지혜 당선인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네, 초선 당선인들을 봤으니 또 중진들을 봐야겠죠. 국회에 재입성하는 수도권 지역구 당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4선 이상 당선인 21명입니다. 서울부터 보면 4선 이상 12명, 5선 의원만 5명인데요. 양천갑 황희, 은평갑 박주민을 비롯한 3선들도 눈에 띕니다. 인천 4선 이상은 1명뿐이긴 한데 연수구갑 박찬대, 계양갑 유동수 당선인처럼 마찬가지로 3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건입니다. 경기도는 4선 이상이 8명인데요. 동두천 양주시 연천군 갑 정성호 당선인을 비롯해 5선 당선인이 3명이고요. 특히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까지 6선 의원도 2명이나 됩니다. 중진 당선인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의정 활동도 당내 주요직들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역 수건 사업 견인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광역철도 문제, 또 도시정비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겠고요. 다만 수도권 메가시티론처럼 다소 힘이 빠진 수도권 지역 쟁점도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울 편입,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총선 패배로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의 모습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지역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인천 수출 규모가 4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6.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수출 규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1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의약품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각각 31.2%와 38.4% 늘었습니다. 인천의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감소한 50억 4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 할인 정책인 기후 동행 카드로 한 달 평균 3만 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교통비는 1인 한 달 평균 3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4회로 일반 교통카드 2.5회에 비해 0.9회가 많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4%인 127명이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과 함께 보관한 업체 등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안 지난 제품이 함께 보관돼 있습니다. 근데 유통기한 안 지난 거하고 제형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동 창고에. 근데 혼재 이렇게 보관하시면 위법사항이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 28곳을 적발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내 학교 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하남시의 한 업체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안전한 먹거리 및 식자재가 유통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법사항 검토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에도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엽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이번 달에도 열립니다. 행사 기간 지정된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우리 국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국민들에게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서 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여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정부 지원 20%를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국산 수산물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선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60여 곳이 이번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 수산대전에선 할인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어종은 물론이고 갈치와 전복, 꽃게 등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이런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수산인의 날 특별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월 수산인의 날을 통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하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오프라인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21일까지 열립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의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